자, 지금 A2랑 A6의 비율이 5대 2로 주어진 그런 이제 등차 수열이에요. AN이 있고 SN이 최대일 때 n의 값은 얼마냐라고 돼 있고 첫째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들어 있어요. 자, 첫째 항이 양수야. 그런데 지금 A랑 A6의 비율이 5대 2라고 돼 있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수열이죠? 공차 음수죠. 점점 줄어드는 그런 수열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이 두 번째 항보다 이제 값이 더 작은 거지. 그렇죠? 점점 줄어드는 그런 수열이야. 자, 그래서 이 수열은 또 뭐다? 언젠가는 음수로 바뀌죠. 그렇지? 항이 음수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SN, 등차 수열에서 SN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 양수항까지 합친 게 최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냐 그걸 갖다가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들아, 이 조건만 가지고서 일반항이 나오겠냐, 힘들겠냐, 나오기 힘들겠냐. 자, 이거를 그대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D 대 5D. 자, 이게 5대 2야. 자, 그래서 식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돼서, 그렇죠? 맞지? 3A1 이퀄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3D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저런 관계식밖에는 우리가 안 나와요. 그치? 첫째 항이 뭐다, 공차 뭐다 이건 안 나오고 관계식밖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 관계식 가지고서 SN이 최대가 되는 상황에, 즉 양수항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가 되겠느냐 이걸 이제 찾아내자 이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D가 마이너스 23분의 3A1이지. 요거 가지고서 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N은 A1 플러스 N-1에 D가 마이너스 23분의 3A1이에요. 그리고 얘가 언제까지 양수를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A1이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저거 약분 되겠죠. 그리고 A1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하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3분의 3에 N-1 크다 0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최대의 n의 값을 구해주면 그게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계산해 볼게.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23분의 3에다가 1 더하니까 23분의 26인가요? 23 지워지고 마이너스 26이니까 n은 3분의 26보다 작다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9는 안 돼요. 그치? 3, 8, 24니까 8점 얼마 이렇게 이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덟 번째 항까지 양수고 아홉 번째 항부터 음수로 바뀐다는 뜻이죠. 저게. 해서 지금 SN이 최대가 되는 항은 여덟 번째 항까지 합쳤을 때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괜찮은가?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고 첫째 항 공차가 딱 숫자로 안 나오니까 조금 당황할 수는 있을 것 같아. 982번 볼게. 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 자, 4로 나눈 나머지 3. 6으로 나눈 나머지 5. 자,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서 수열을 갖다 만들었어.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10번째 항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건데, 자, 요게 이제 처음 보면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잖아. 4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고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푸는 게 한 두 가지 방법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 요걸 갖다 몇 개를 이렇게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고, 좀 어렵게 생각하면은 얘들아 이 말 혹시 기억나냐? 기억나요? 뭐를 뭐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 이론을 써서 하면 좀 더 이론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실전에서 이걸 딱 생각해서 푸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 자, 일단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숫자는 우리 쭉 좀 배열을 해볼 수 있지. 그렇죠? 4로 나눈 나머지 3인 거 3, 그 다음에 7, 11, 15, 19, 뭐 23, 27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가죠. 이 중에서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되는 것만 체크를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뭐가 있나?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되는 거 요거죠. 그 다음에 27? 얼마?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되는 거 6, 22, 6, 3, 18, 6, 4, 24, 6, 3, 18 18이니까 요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개 항만 알아내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11하고 23이 둘 다 동시에 만족되는 거잖아. 그럼 저거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으로 생각하는 등차수를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요. 실제로도. 자, 그래서 11, 23 이렇게 나가니까 요 수열 A에는 뭐가 된다? 첫째 항 11, n-1에 자, 공차가 12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n 마이너스 12 플러스 1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일반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번째 항까지 합은 합공식을 쓰면 되겠죠. 2분의 10. 자, 첫째 항은 아까 이제 11 나왔었고, 자, 마지막 항은 10을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120에서 1 빼니까 119.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까요? 이게 그렇게 막 뭐 무슨 시험 문제 풀 때 막 좋고 막 이런 방법은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뭐 교과서 내에서 설명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도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참고서나 이런 데는 좀 있긴 한데 그냥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다음에 995번. 자, 995번은 쭉 넘어가서 자, 유형 리뷰를 이제 있는 문제지. 자, 수열 AN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 자, 기억번. 자, 지금 문제 보면 되게 뭐 조건이라는 게 없어. 그냥 어떤 수열을 준 거죠. 뭐 등차 수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수열이래. 자, AN이 3N이면 자, 근데 기억번에선 어쨌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A의 3N은 9N이다. 얘들아 이거 맞아요? 어때요? 자, 일단 방법적으로 보면은 AN이 주어져 있을 때 요 N이 들어가는 자리에 뭔가 이렇게 숫자를 변형해 놓은 거 있잖아. 이거는 요걸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방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맞아. 맞는데 뜻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요 수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열이겠죠. 그치? 근데 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수열에서 얘는 첫 번째 항이에요. 오케이? 이 수열에서 얘는 두 번째 항, 이 수열에서 얘는 세 번째 항인데 단지 항의 값을 여기서 세 번째 항을 이 수열에서 첫 번째 항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서 여섯 번째 항을 여기서 두 번째 항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의미는 그렇고요. 방법은 그냥 n에다가 3n 집어넣어서 일반항을 이렇게 변형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번 맞아요. 어쨌든 니은번 좀 헷갈리게 줬어. A의 n 플러스 1은 3n 마이너스 2다. 자, 이랬을 때 A의 n은 3n 마이너스 5래요. n은 2 이상이다. 자, n이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두 번째 항이라고 볼 것이냐, 첫 번째 항이라고 볼 것이냐, 이건 조금 애매한 얘기긴 해.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이거고 두 번째 항이 이거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얼마? 1 집어넣으면 1. 여기 이제 2 집어넣은 거니까 2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에서 4.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수열이야. 자, 근데 저런 A의 n 플러스라는 수열에서 AN이라는 수열을 정의를 했어요. AN이라는 수열을 정의를 했더니 3n 마이너스 5다라고 지금 돼 있어. 그렇지? 자, 어떤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는 여기가 n이 되도록 요 n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n-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A에 이 작업을 일단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n이 들어간 자리에 n-1이 들어가니까 식이 이렇게 되고, 자, 요거 풀면은 an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n 값은 2 이상부터다. 저 얘기까지 딱 맞는 얘기지. 응? 요 말이 없으면 조금 그렇죠. 여기서 n이 1부터 시작되니까 A라는 이 수열에서 제일 첫 번째 건 어쨌든 A2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럼 동일한 A라는 수열에서 A의 첫 번째 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A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오리지널 정의가 이거였기 때문에 정의가 안 돼요. 얘를 정의하려면 n에다 0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이제 전 수열에 걸쳐서 다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디귿번 A의 2n이 디귿번 여기다 쓸게. 2n이 4n 제곱이면 A의 n은 n 제곱이다. 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아까는 n에다 n-를 집어넣고서 A의 n을 만들었는데, 얘를 n을 만들기 위해서 n에다 뭐 2분의 n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서는. 그치? 왜냐면은 여기서 n 값이 자연수래야 된다 그랬잖아? 자연수래야 되는데 이 자연수가 들어가는 자리에 2분의 n이 들어가면은 자연수가 아닌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의미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 자, 얘가 A2n이 4n 제곱이다라는 것은 A2는 n에다 1 대입해서 4 곱하기 1의 제곱이고, A4는 4 곱하기 2의 제곱이고, A6은 4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않냐? 근데 우리는 이 정의에서부터 첫 번째 항이라든지 세 번째 항이라든지 다섯 번째 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정의만 가지고서는 몰라요. 얘는 단지 짝수 번째 항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정의했을 뿐이야. 따라서 홀수 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 번째 항을 이거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등차 중항이요? 어떤? 2하고 4를 더해서 1로 나눈다는 거. 여기서 등차 중항식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등차 중항식을 적용하지? 등차 중항을 음. 사이에 있는 값을 버려서 맞아요. A의 두 음. 번째하고 A 음. 두 번째가 있으면 음. 세 번째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AN이 등차수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AN이 무슨 수열이라는 전제는 없어 지금. 그렇죠? 이미 그리고 A의 2n이 4n 제곱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 봐서 저것만 봐도 일단 등차수는 아니에요.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좀 들어가 있지. A의 2가 그냥 응. 1차는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지. 그러니까 A의 2n이라는 수열에서 1차항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항이냐는 건 되게 상대적인데 1차항이 맞고 요 수열에서 얘가 2차항이 맞고 3차항이 맞는데 1차항이란 말은 아니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여기가 2, 4, 6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그냥 A3, A1, A5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헷갈림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문제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n번째 이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칙을 꼭 따라간다는 보장도 없어. 사이에 끼어있는 항들은 뭐 전혀 다른 항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N은 무조건 자연수예요? 자연수죠. 근데 이 어떤 게? A1, 3, 135가? 근데 여기서 n이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나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만 정의하겠어라는 의미야, 그냥.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수열에서는 이거 첫 번장, 이거 두 번장, 이거 세 번장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자체를 그냥 얘를 해석을 해서 두 번장, 네 번장, 여섯 번장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일단 어쨌거나 A, N이라는 수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괜히 이제 2분의 N 정도 넣어서 저렇게 착각하는 걸 유도하는 문제죠. 다음에 96번. 자, AN, BN의 등차 수열이라고 좀 돼 있어. AN, BN 둘 다 등차 수열이야. 자, 그런데 공차가 얘는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때 등차 수열. 자, 이렇게 만들어도 근데 등차 수열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니, 얘들아? 어때요? 저렇게 만들어도 등차 수열은 느낌이 드니 안 드니? 느낌상으로. 자, 두 개의 등차 수열에 적당하게 상수배를 하고 그 두 개의 등차 수열을 더하면 여전히 등차 수열이에요. 이걸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n에 관한 몇 차씩 된다 그랬죠? 1차식이지. 그래서 1차식, 1차식을 이런 거를 하고서 더해봤자 차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뭐 그래서 요거는 1차식이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인 게 맞아. 그런데 자, 우리 서술형 주관식을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자, 얘가 등차 수열임을 보여야 돼. 그것도 공차가 얼마짜리 등차 수열임을 알아야 되거든. 그렇지? 이 문제에서는 아예 얘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했지. 그렇지? 그렇지만 그런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무슨 수열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등차 수열이라면 공차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에 따라서 한번 좀 해볼게. 자, AN의 공차가 1이라는 얘기는 이렇다는 뜻이지. 그렇죠? N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와도 저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N의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수열을 새롭게 CN이라는 수열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CN이 등차 수열이 확실하다면 이걸 했을 때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뺐을 때 상수가 나오면 등차 수열 맞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게 상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C의 n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수거로 되겠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C의 n 플러스 1은 여기서 n을 n 플러스 1로 그냥 바꾼 것 뿐이에요. 그다음 C의 n번장은 이걸 그대로 그냥 쓴 거고 뺀 거야. 자, 뺐더니 자, AN 수열은 AN끼리, BN 수열은 BN끼리 빼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뒤에서도 마찬가지야. 4를 묶어내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아까 AN이 등차 수열을 했는데 얘가 1이야.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됐고 상수가 나왔고 그 값이 마이너스 14니까 얘가 바로 이 수열의 공차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되겠어요. 뭐 풀이법 이해되나요? 네, 저거 응. 노란색 있잖아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공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 막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텐데 자, n이 만약에 1이라면 여기서 이걸 뺀 걸 의미하게 되겠죠. n이 2라면은 세 번장에서 두 번장을 뺀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n이 3이라면 네 번장에서 세 번장을 뺀 걸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의 항에서도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그 차이가 항상 일로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얘가 공차의 정의에 딱 적합한 식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음. 상수가 나오면 음. 공차를? 상수가 나오면 등차 수열. 왜요?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지? 등차, 차이가 같다.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근데 여기서 차이는 절대값의 의미는 아니고 수열에서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그 차이가 항상 상수를 일정하면 우리 걔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근데 어. 그냥 나올 수 있다.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 평소에 그냥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그런 건데 아무튼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확인한 것도 결국은 정의에 맞는지 확인한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냐 아니냐를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의를 통해서 보여야 돼요. 일반항 써놓고서 n의 1차식이 나왔으니까 등차 수열 이러면 완전히 그건 틀린 풀이가 되는 거야.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996번이었고 997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 이런 수열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자, 얘를 지수로 지금 올려놨지? 3A의 1 이거 작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냐? A2에다가 A의 4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를 K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로그 3의 K 이것의 값을 구해보자. 뭐 이런 건 이제 계산 문제지. 그래서 공차랑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대로 써볼게. 얘는 뭐 더 쓸 거 없고 얘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지. 자, 저기서 얘들아 공통인수 묶어내는 거 이해되니? 공통인수? 자, 분모에서 공통인수는 이게 공통인수 되는 거 이해돼요? 맞아요? 근데 분자에서 공통인수도 이게 되겠지. 여기보다 D까지 여기까지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은 1 플러스 3에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3의 2D승은 공통으로 들어왔으니까 약분해 버리고, 자, 얘는 지수법칙 써서 빼면 결국 이것만 남지 않겠냐? A1 플러스 D에서 D를 A1을 빼야 되니까. 자, 그래서 3의 D승. 아까 얘기한 대로 공차에 관련된 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자, K 대신에 이제 3의 D승을 넣는 거잖아. 자, 우리 로그 계산 안 까먹었지? 여기에 D예요. 맞지? 자, 그래서 2가 답이 되겠죠. 괜찮은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등차 수열이 지수로 들어가면 그렇게 바뀐 수열은 등비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n에 관한 1차식이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999번. 자, 세수 a, b 마이너스 10. 자,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게 이제 등차 중앙 관계식 쓸 만한 문제지. 등차 수열 이루고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0 이퀄 0. 자, 이것의 한 근이 2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쓰여졌다는 거 딱 보이지 않아요? 먼저 등차 중앙 관계식이니까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옆에 있는 항의 합하고 같고, 한 근이니까 대입하면은 뭐 이식도 성립하고. 그렇죠? 그래서 AB에 관한 1차 연립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그때 다른 한 근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래서 뭐 해법은 뭐 이거 연립해서 AB 구하고 다시 대입해서 방정식 풀면 끝나는 거죠. 그런가? 이거 더 풀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은가? 자, 그래서 방법은 그렇게 하면 돼요. 1차 연립 나와서 풀고 다시 대입해서 방정식 풀어서 나머지 한 근 구하고 넘어갑시다.
얘들아 절대값 나오는 거 좀 안 헷갈리게 할 수 있겠냐? 절대값이 어떤 경우에 나오면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1000번이 뭐 질문이 안 나왔길래 괜찮게 한 거지? 1000번 문제는? 또 있어요? 1004번. 두 개의 등차 수열 AN, BN의 첫 장의 합이 마이너스 7. AN하고 BN은 등차 수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차의 합이 3이다. 자, 이걸 우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DA, DB, 이게 더 헷갈리려나? 3. 이렇게 된대. 자, 그랬을 때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거기 보면 자, A는 15번장까지 합쳤고요. 그 다음에 B도 15번장까지 합쳤어. 자, 아까 내가 두 개의 등차 수열끼리 적당하게 상수배 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도 이제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랬잖아. 얘 좀 딱 그거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건 자, 지금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서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하나의 수열의 항이라고 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바뀌어진 수열은 당연히 첫 장은 이거고 공차 이거 같지 않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이 돼요. 어때요? 이게 첫 장, 이게 공차야. 따라서 자, 이 수열의 15번장까지 그냥 합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 합공식 두 번째 거 쓰는 게 낫겠지? 첫 장하고 공차 나와 있는 거. 첫 장의 2배, 마이너스 14. 플러스 n-1 d.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뭐 별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 AN 더하기 BN 꼴의 새로운 수열이 나오면서 걔 자체도 다시 등차 수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 장은 각각의 첫 장을 합친 거, 공차도 각각의 공차를 합친 거 이렇게 보면 되겠지. 1004번이었고 11번. 근데 얘들아 1011번 같은 문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 등차 수열은 항수라는 것 자체가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들어간 부정방정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정방정식. 즉, 식의 개수는 모자르게 나오는데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을 써서 걔를 갖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볼게요. 첫 장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 첫 장이 30, 공차는 마이너스 D에 이거 되게 헷갈리라고 준 것 같아. 이렇게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등식 AM, A의 M 플러스 1 해서 A의 M 플러스 K 이퀄 0이다. 자, 이것을 만족시킨 두 자연수. 자, 봅시다. 자연수 조건 들어가고 있지? 두 자연수 M과 K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했어. 자, 그렇게 되는 또 자연수 D의 개수는 몇 개냐 지금 이렇게 물어봤지.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부정방정식 형태로 풀릴 가능성이 이제 되게 높은데 그 수열에서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자, 첫 장이 30이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n번째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하면 돼. 자, 요 수열에서는 그냥 얘를 첫 장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첫 장이고 그럼 얘가 몇 번장이 되는 거야? K번장이에요? K 플러스 1번장이에요? K 플러스 1번장이죠. 그래서 이 K 플러스 1항을 가지고서 등차 수열 합공식에다 그냥 넣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2분의 그다음에 공차가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식을 쓸 건데 자, 항수 K 플러스 1개 맞죠? K 플러스 1개 그 다음에
첫 장은 AM이 첫 장인데, 자 AM을 우리 다시 한번 써볼게. AM을 다시 쓰면은 이거 맞니 얘들아? 저 맞아요? A라는 수열의 n번 장이니까 첫 장 30, 그다음에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요거는 30, 전개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됐어. 여기다 그냥 쓸게. 이건데, 자, 첫 장에 원래 2배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항수 k 플러스 1개 항이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이거 0 맞냐 근데? 맞구나.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된다는 뜻이야. 그쵸? 자, 근데 이 식을 봤을 때 얘들아, k 플러스 1은 0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이게 항수의 개념이니까 0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A, M 어. 쪽에서 J항이 응. 30만 M 플러스 요거요? 요게 요 수열에서는 얘가 첫 장의 역할을 하지. 그래서 AM을 그래서 첫 장 30 공차 마이너스 T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제 이렇게 구해지죠. 그런가요? A1 플러스 N-1 D. 그래서 뭐 전개해서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이 지금 0이 돼야 되는 꼴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쟤를 0으로 한번 놔둬볼게. 자, 30에 마이너스 dm 플러스 d 곱하기 2 마이너스 kd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d의 개수야. 자연수 d의 개수. 근데 여기 보니까 d가 공통인수로 여기까지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상수 60이 있어요. 그래서 60만 놔두고 나머지 다 한번 넘겨봅시다. 60만 놔두고, 자, 그러면은 2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고 넘기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D를 묶어내면 이렇게 됐어. 맞죠? 해서 D는 결국 60에 뭐랑 연관이 있겠어요? 60에 지금 D의 개수니까 60에 약수 개수가 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두 개, 얘가 지금 자연수잖아. 자연수니까 얘가 지금 자연수거든? 자연수 두 개가 곱해져서 60이 된 거야. 그럼 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내면 정확하게 D의 개수랑 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물론 MK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긴 봐야 돼. M과 K를. 예를 들어서 60이 60 곱하기 1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 약수를 찾으려면은. 나 그럼 D를 한번 1로 봐볼래? 그럼 얘가 60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쵸? 뭐 60 곱하기 2로, 아니 30 곱하기 2로 봤다? 그럼 D는 2로 보고 뒤에 있는 이 값이 30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쵸? 자, 근데 뒤에 게 지금 다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면요. 지금 K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고 M도 지금 자연수라고 했어. 그쵸? K가 자연수, M도 자연수라고 했는데, 자, 지금 뭐 요 경우 한번 봅시다. 요 경우 이제 요거 적당하게 잡고 K를 적당하게 잡으면 60 만드는 거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60의 약수의 개수만큼 D의 개수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60의 약수의 개수는 이제 소인수분해 통해서 알아야지. 약수 개수 그 구하는 방법 다 안 까먹었지.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에다 플러스 1 해서 다 곱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거 약수의 개수 간혹 이런 식으로 나와. 졸린가? 조금.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1012번.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 장이 25,
그다음에 9번째 항이 9 이렇게 돼 있대. 자, 근데 이 절대값이 또 나왔어. A에 20. 절대값만 없으면 뭐 정말 별거 아닌 문제인데 절대값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당히 절대값이 나옴으로 인해서 계산이 좀 귀찮아졌거든. 그럼 얘도 지금 첫 장이 25고 9번째 장이 9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음수로 내려가겠죠. 그걸 찾는 게 좀 핵심이지. 똑같이 그게 핵심이야. 자, 일단 A9가 9라는 걸 이용해서 공차부터 계산을 해냅시다. 8D가 9가 나와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8D는 마이너스 16인가?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정도 이거 막 일일이 써가면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아무튼 A에는 그러면은 n-1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n 자, 플러스 2 플러스 25, 27이죠. 자, 어디까지가 양수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27n은 2분의 27. 자, 2는 2에 2, 3, 5, 13.5가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13항까지는 양수고 14항부터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럼 일단 13항까지는 그냥 합쳐버려도 되죠. 13항까지는 그냥 합치면 되고 그 다음에 20항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S20에서 S13을 빼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14항부터 20항까지 합이 나오겠지. 자, 이거를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절대값의 의미지. 그렇죠? 그래서 자, 결국은 2S13 빼기 S20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된다. 왜냐면 20번째 항까지 합해서 13번째 항까지 합을 뺄 건데 13번째 항까지는 전부 양수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13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여기서 양수 부분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음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반대로 해야지 얘가 양수가 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식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괜찮은가? 이해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좀 까다롭긴 한데 잘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네. 1006번 같은 거 있잖아요. 1006번이요? 그냥 사람이 빠르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공식을 최대한 자꾸 써버릇을 하세요. 이게 12와 52 사이 돼서 그렇지 뭐 한 12와 5200 사이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딱 요 문제만을 풀기 위한 그런 거보다 좀 전반적으로 풀려면 괜히 여기 나오는 이론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론을 쓰는 게 나아요. 뭘 해도 나아요. 물론 뭐 이런 문제는 그냥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많은 범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공식을 배우고 하는 거거든. 최대한 새로운 걸 배우면은 많이 써먹읍시다. 이게 내가 정말 주장하는 바야. 자, 우리 등차수열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잡히나요? 근데 매우 안타까운 소식은 등차수열이 여기 나와 있는 수열 중에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1차식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합의라도 이제 2차식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 제일 쉬운데 등비수열은 이제 이름에서도 지금 느껴지듯이 비율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수 계산이 일단 되게 잘 돼야 돼. 그리고 간헐적으로 로그로 얘를 씌워서 뭔가 하는 것도 나와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수랑 로그는 되게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 그래서 지수랑 로그 계산이 일단 원활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지수 법칙 계산 같은 거 막 헷갈리고 이러면 안 돼. 지수 법칙 계산 같은 건 뭐 굉장히 쉽게 해야 되고 로그도 잘 나와요. 자, 아무튼 정의부터 합시다. 이제 수열 늘어뜨리지 않고 정의를 바로 써도 좀 알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n번째 항 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에요. 저 위치를 잘 기억해둬야 돼. n 플러스 1번째 항이 분모가 아니에요. n번째 항이 분모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분자예요. 그래서 저 값이 일정하게 되는 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혹은
이렇게 써도 되겠지? n번장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바로 이 뒤에 나오는 항을 정의하는 거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1, 2, 2의 제곱. 너무 쉬운가? 자, 이런 수열이죠. 그치? 여기다 2배에서 이거, 또 2배에서 이거, 여기다 또 2배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정의는 이제 등차수열 해봤으면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등비수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등차보다는 좀 어려워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식을 우리가 또 정해볼게. 일반항. 우리 첫째 항을 A라고 하자고. 이 R을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 R. 비율이니까 아까는 공차였으니까 얘는 공비겠죠. 공비. 자, 공비라고 불러. R을 갖다 공비라고 부르고, 자, 항상 n번장에다 R을 곱해서 그 다음 뒤에 있는 항을 만드는 거야. 그럼 한번 봅시다. 자, A1을 내가 A라고 할게. 그럼 A의 두 번장은 여기다 R을 곱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의 R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장은 여기다 또 R을 곱해. 이렇게 돼. 자, 네 번장은 또 여기다 R을 곱해.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될지 좀 알겠죠. 정의라기보다는 이건 공식이야. n번장은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당연히 이거는 외워야 될 식이죠. 등차 수열보다 등비 수열이 계산상 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나오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건 확실하게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항 공식 딱 저렇게 됐어. A 첫 장 R 공비 n-1승으로 저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일반항 나왔으니까 또 뭐가 있어야 되겠지? 등비 중항이라는 것도 있죠. 등비 중항. 자, 정의해 볼게.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랬을 때 가운데 껴있는 저 B라는 거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B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다. 그러니까 A랑 C가 없으면 등비중항이나 등차중항이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양옆에 뭔가 있어야지 가운데 껴있는 숫자가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B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라고 하고, 자, 이 등비중항도 등차중항과 같은 어떤 관계식이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 자, 이것도 너네들 이미 배운 거야. 뭘까? 뭘까요? 이렇게 되거든. 이거 뭐지? 배운 거라고 했는데 뭘까? 이거 제곱을 풀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저기서 플러스 값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루트 AC. 뭐라고 불렀죠? 너희들 되게 싫어했던 거? 네?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루트 AC. A와 C의 무슨 평균? 기하평균. 이것은 기하평균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한 게 A와 C의 등차 중항 혹은 뭐라고 부른다? 산술 평균, 산술적인 평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은 이거밖에 없지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평균도 있다. 두 개의 숫자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평균도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이제 불렀어. 그리고 여기서는 등비 중항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이게 어떤 값들의 평균을 구할 때 쓰인다라고 얘기는 한번 했었거든? 기억나요? 의미가 있는 평균이 있어. 어떤 값들의 평균? 배율. 배율의 평균을 구할 때 이걸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키가 막 크기 시작해서 올해 1년 동안은 작년보다 2배가 컸어, 키가. 그러다가
내년 미래 얘기가 좀 그런데 내년은 4배가 컸어요. 그럼 2년 동안 평균 1년에 작년에 비해서 몇 배씩 컸냐 이런 거야. 그거를 2배, 4배에서 3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4인데 루트를 씌우면은 2루트 2배씩 매년 컸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건데 잘 안 쓰지. 이제 우리가 아는 평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아무튼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여기 등비설에서는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얘들아, 근데 일반 항식 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냐? 이거 한번 간단하게 볼게. 우리 저번에 등차 수열에서 3개의 숫자가 나오면 a-d, a 플러스 d로 세우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비 수열에서는 그냥 이렇게 세워요. 보통 그냥 일반에다 집어넣어서. 자, 그럼 얘가 b, 얘가 a, 얘가 c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얘 제곱하면 이거랑 이거 곱 나오는 거 바로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얘 제곱하면은 a 제곱 r 제곱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같죠? 그치? 그래서 등비중앙 관계식은 뭐 별 어렵지 않게 나오는 식입니다. 저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야 될까 이제? 또 합이죠. 똑같아. 등차수라고 구조가 똑같아. 일반항, 등차중앙 합, 일반항, 등비중앙 합 똑같아요. 자, 그래서 SN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유도를 얘는 좀 해봐야 돼. 유도 자체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유도를 한번 좀 해볼게.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나면 N항까지 합 맞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양변에 공비를 곱해서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 거야. RSN 만들 건데 자,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얘랑 같아지지. 그래서 여기다 R 곱한 걸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 R 곱한 건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고 R을 곱했으니까 마지막에 이걸로 끝난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변변 어떻게 할 거냐? 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빼보면 봐봐. 이 부분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치?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얘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은 1-r의 sn equal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0에서 얘를 뺀 거니까 이렇게 돼요. 식이. 자, 그럼 얘는 a를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잖아. 자, 따라서 sn은 어떻게 된다? 1-r로 나눠서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지금 유도한 거야. 자, 이런 식의 합 구하는 방법이 종종 좀 쓰이거든. 그래서 이걸 좀 유도를 해봤는데 뭐 평소에는 등비수열 합을 구하라고 할 때 이걸 과정을 거쳐서 구하는 경우는 없어. 그냥 공식을 외워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돼요. 혹은 반대로 써도 돼. 자, 위에 거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쓰기가 조금 편하고 밑에 거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런데 이 등비수열 합공식은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을까? 어떤 약점이 있을까? 자, 여기서 얘로 나눴잖아. 그치? 나눴는데 공비가 얘들아 1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비가 1이 되면 모든 항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죠. 모든 항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대신에 공비가 1이 되면 그냥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첫째 항과 똑같은 게 n개가 있다. 그래서 등비수열 공식은 크게 이게 두 가지를 외우는데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겠어? 1번이 훨씬 중요하죠. 얘가 훨씬 중요해요. 이건 정말 예외의 상황이나 뭐 다음 중 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찾을 때 정말 그 약간 그 비열하게 문제를 낼 때 그럴 때 이제 쓰이는 건데 또 모르면 안 돼.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계산은 이걸로 되는데 약간 그런 비열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자, 아무튼 등비수열 이론은 이제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서 뭐 어떻게 계산 테크닉을 좀 쓰기도 하고 해서 풀어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1033번 한번
볼게요. 일단 공비는 얘들아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첫 장이 10이잖아. 그래서 일반항이 1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 나오죠. 그죠? 얘가 16분의 3이 된다를 그냥 푸는 거예요. 지수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 지수방정식을 풀어야지 뭔가 해가 나오겠죠. 12로 나왔어요. 응? 아 12로 나왔어요. 자, 3이 일단 약분이 되겠죠? 3, 4, 12. 4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이렇게 되고 얘는 16분의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4승이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네, 잘못 얘기했네. 미안.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죠. 해서 얘네 둘이 이제 지수 법칙을 쓰면은 n-3승 이퀄 이렇게 될 테니까 n 값은 7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왜 16분의 3을 음. 저걸로 어떤 걸요? 는 16분의 3을 거기 보면은 16분의 3이 제일 마지막 항이고 우리는 16분의 3이 몇 번째 항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일반항이란 게 n에다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그 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항의 값이 16분의 3과 같고 그때 n을 구하면 16분의 3이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몇 개 나오나 이렇게 하려면 너무 이게 힘들죠. 자, 여기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유형 1번에 1041번인데 그 A 단계가 풀다가 또 이 정도만 나와도 조금 어려워 보이죠. A4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A7은 64. 자, 분명히 문제에서 등비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수열이다 아니다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봐야 돼. 자, 그때 일반항 AN을 구해봐라. 자, 일반항은 등차나 등비에서 일반항이 나오면 되게 강력하지. 걔만 구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일반항식에다 넣어봅시다. 이거고 아이고 7승이 아니지? 6승이죠. 64 이렇게 됐어. 자, 내가 왜 위아래로 썼을까? 나누려고 그런 거죠. 변변 나눠볼게요. 자, 얘를 얘로 나눠볼게. 그러니까 얘가 분자, 얘가 분모라고 생각을 하세요. A 약분되고 아래 3승 남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등비수열에서 굉장히 잘 쓰는 방법이에요. 변변 나누기. 응? 거꾸로 나눴어요. 얘가 분자, 얘가 분모.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누자고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죠. 원래는 허수 두 개가 더 나오거든. 원래는 그런데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이상 그냥 실수만 가지고서 합시다. 자, R은 마이너스 2예요. 자, R은 마이너스 2니까 첫 장은 뭐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 A 곱하기 마이너스 8 이퀄 마이너스 8이니까 1이죠. 그치? 자, 따라서 A에는 뭐다? 마이너스 2에 n-1승이었다. 이거죠. 자, 저렇게 이제 되는 게 일반적인 등비수열에서 잘 풀리는 방법이야. 변변 나누기. 혹은 뭐 얘를 AR의 세제곱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되죠. 같은 의미지. 그래서 41번 이런 식으로 많이 풀린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뭐 유형 12번은 그냥 좀 할만할 겁니다. 이거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조금 봐야 될 문제를 좀 같이 보려고 해. 자, 아니에요. 아직 좀 보고서. 보고서 이게 숙제가 좀 급한가 보네.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은 얘들아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52번을 좀 같이 볼게. 1052번.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1052번이요. 그 비율 개념 자체가 원래 중요하거든 수학에서. 근데 거기다 단원이 등비수열이야. 비율에 대한 문제가 무진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 1065번.
넓이가 256짜리인 정삼각형이 거기 있어요. 자, 1회 시행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편의 중점을 이은 다음 중앙의 삼각형을 오려냈어. 자, 이게 오려서 이제 나갔으니까 남은 게 이거죠. 그치? 남은 부분 이거야. 자, 처음에 넓이는 256짜리였어. 자, 그런 다음에 1회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어쩌고저쩌고 하고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정삼각형에 각각 각변의 중점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또 같은 거를 또 한 거지. 1회 시행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2회 시행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서 얘네들을 오려내고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할 때 5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비율 문제에서 있잖아. 날아가서 없어지는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남아있는 거가 전에 거에 몇 배가 남아있느냐 이걸 생각하라 그랬죠. 그런가? 자, 그러면 자, 가운데 부분 오려냈으면 전에 거에 비해서 넓이가 4분의 3배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럼 1회 시행한 후 남아있는 거는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n번째 시행하고 남아있는 것은 자, 이거 잘 봐야 돼. 일반항이 n-1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n-1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n회, 1회 시행 후 남아있는 게 이만큼이니까 n회 시행 후에는 당연히 n승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회 시행 후 남아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256 곱하기 4분의 3의 5승 이렇게 되겠죠. 저거 지수로 저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건데 뭐 내용은 생각보다는 뭐 복잡하지 않지? 저렇게 되는 건데 비율 관계만 잘 이해하면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